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만 부채로 인정되나요?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의 적용 범위는 금융기관 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실제 상환해야 할 본인 대출금을 확인해야 부채 인정이 가능합니다. 1. 공공기관 대출금 2. 법에 근거한 공제외 대출금 3. 한국자산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4.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5.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남편이 올가을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 요즘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얼마 전 손주 육아 때문에 맞벌이하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원래 살던 집을 전세 줬는데 전세보증금은 기초연금 계산할 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집 살 때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는데 대출금과 대출이자 모두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겠죠? 기초연금 신청할 때가 되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지네요. 기초연금 신청 전에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면 유리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어르신들께서 과연 부채는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하면 유리한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4년 기준 부채의 종류와 공제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부채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금융기관 이외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 금액, 즉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기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채의 종류와 공제 범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채의 종류 첫 번째는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시가표준액 6억 원의 아파트를 보증금 6억 원에 전세에 임대줬을 경우 전세보증금 6억 원을 전부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 6억 원의 50%인 3억 원까지만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차용증에 의한 돈거래와 마찬가지로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는 편법으로 임대보증금을 높여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재산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가족 간의 돈거래, 부동산 거래 정말 조심하셔야 하고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채의 종류 두 번째는 금융기관 대출금입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의 조사 방법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금융기관 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록 대부업체까지 모두 포함되는데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대출금의 종류 및 용도와 상관없이 모두 인정됩니다. 즉,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던지 사업을 했던지 의료비로 사용했던지 상관하지 않고 100% 모두 부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담보대출금의 경우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실제 대출금의 120에서 130%를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고 있는데 부채는 실제 대출금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을까요? 마이너스 대출과 카드론, 즉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신용대출 등은 담보 없이 무보증 신용 상태만으로 대출을 해주므로 대출이 쉽고 언제든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는 등의 편법으로 부채를 늘리고 재산 규모를 줄인 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 후 다시 되갚는 형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빚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다수의 기초연금 수급자와 일부 무분별하게 카드론 대출 등을 사용한 수급자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는 없으며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우선이지 카드론 대출 등으로 부채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채의 종류 세 번째는 신용카드 미결제금입니다. 여기서 미결제금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을 말하는데요.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 회차의 금액만 부채로 반영됩니다. 또한 여기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연체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채의 종류 네 번째는 금융기관 외 대출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주택공사 등 공적기관 대출금, 군인공제회, 교직원 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연금, 주택연금은 재산을 담보로 한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수령한 금액만큼 모두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채의 종류 다섯 번째는 개인간 부채, 즉 사채입니다.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가 아닌 모든 개인간 부채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차용증에 의한 돈 거래는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때문에 매달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차용금액, 즉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연체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체된 세금은 부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부채는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와 공제받을 수 없는 부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